지금 시간이 2021년 9월 6일 오늘 월요일이죠. 오후 11시 21분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지수에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휴장이죠. 최고점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월봉을 어떻게 그려야지 상승에 좋고 어떻게 그리면 상승에 나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가 상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시가 상태로 돌아가서 초기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상단선은 지금 발달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월봉은 상단선이 발달한 게 없고 하단선의 위치가 여기 하나, 그쵸? 그다음에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하단선은 두 개가 위치하고 있고 상단선은 강하게 누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월봉은 사실 위로 올라가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다만 이제 연봉으로 봤을 때 15,365 정도가 일단 상단선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월봉은 누르고 연봉은 누르고 반대로 월봉은 받쳐주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연봉이 눌렀을 때 월봉상 전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월봉 입장에선 조정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저가가 붕괴되면 그러면 이제 월봉은 하락으로 전환이 됩니다. 제가 이번 달, 그러니까 9월 달을 양봉으로 하나 그려보고요. 반대로 음봉으로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양봉. 양봉은 저가를 14,870 정도로 두고요. 종가를 15,600 정도에 두겠습니다. 저가를 14,800 850 할까요? 그 다음에 종가는 15,600 고가도 15,600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봉이 그려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봉이 그려졌을 때 그 다음 달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달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그려져요, 봉이. 그러면 다음 달이 됐을 때 보시면 하단선이 있죠. 상단선은 여기 있고, 이게 이제 10월입니다. 자, 일 구간을 지나요. 그쵸? 보시면 1구간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1구간을 지나기 때문에 전봉 저가를 붕괴하면 하락이 되는 거고 전봉 고가를 넘지 못하면 하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종가가 고가에 가깝다라는 거는, 그죠? 전봉 저가를 붕괴할 확률이, 여기가 저가면 전봉 저가를 붕괴할 확률이 무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전봉 고가를 넘을 확률은 그만큼 커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봉 저가를 붕괴할 의지가 없고 전봉 고가를 넘을 의지가 있다면 계속 양봉을 유지하려는 행위들이 9월달 내내 나오게 되겠죠. 조금 조정했다가 끌어올리고
조금 조정했다가 끌어올리고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거래 결과에 의해서 매수세가 많고 매도세가 적은 게 아니라 아예 전봉의 저가를 붕괴하기 어렵도록 계속 핸들링하고자 하는 거래 주체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주체가 힘이 훨씬 더 세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요. 만약에 이번 달에 음봉을 내면요. 똑같은 환경에서 종가만 저가로 바꿔볼게요. 자, 저가를 종가로 대체를 하면 이렇게 봉이 그려지겠죠. 그럼 다음 달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이 봉의 저가를 10월에 붕괴하면요. 저가 투자 심도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음봉이 만들어지면 여기가 고가잖아요. 예. 그러면 전봉 고가를 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고가 투자 심도도 내려가는 거죠. 그럼 고투도 하락, 저투도 하락이 됩니다. 언제까지? 12월까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상승 주체는 음봉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상승 주체 입장에서는 하락을 시키면 안 되는 거죠. 아름다운 조정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조정을 해서 잘못해서 종가가 저가로 끝나면 전봉의 저가를 붕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전봉의 저가가 붕괴되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고, 음봉 때문에 전봉의 고가를 넘지 못하면 고가 투자 심리도도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릴 의지가 없다면 음봉을 그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음봉이 그려지면 상승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음봉을 그리면서 만약에 전봉 저가를 붕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생각보다 큰 폭의 하락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모두 1구간을 지나요. 그러니까 전봉의 저가를 12월 달까지 한 달도 빠짐없이 붕괴해서는 안 돼요. 고가도 12월 달까지 계속 고가를 높여가야 됩니다. 그 중에 전봉 고가를 넘지 못하는 달이 오면 12월 달까지 고가 투자 심리도는 계속 하락하게 된다는 거죠. 네,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를 보고 있으면 상승세가 무지 강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상승하지 않으면 폭락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상태에서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면 결국은 상승세를 유지한다라는 거는 전봉 저가를 지키고 전봉 고가를 넘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봉 저가를 붕괴해 버리면 그 다음엔 상승을 주도하는 입장에서는 그 힘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전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커버하는 거죠. 그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와, 무지막지하게 상승세만 유지하는구나 라고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트를 그렇게 그리지 않으면 상승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연봉의 구조로는 21,000을 가든 1644를 가든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려면 9, 10, 11, 12, 4개월 동안 계속 고점 저점을 높여가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야 21,000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못 갈 거다 그러면 어느 순간 전봉 저가를 붕괴하게 될 거고, 전봉 저가를 붕괴하게 되면 나스닥 지수는 12,397 여기가 목표가가 돼요. 그러면 12,397이면 여기서 3,000포가 내려야 돼요. 만약에 3,000포가 한 달이든 두 달 안에 내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이후에 21,000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은 고점 저점을 높여가면서 21,000까지 가든가, 아니면 중간에 전봉 저가를 붕괴하는 음봉 하나를 그리고 12,397로 회귀하든가, 둘 중에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상승의 힘을 미친 듯이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상태에서 이거는 하락이 올 거라는 이야기를 쉽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어쨌든 남은 9월 말까지 포함해서 지금 거의 4개월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 안에 과연 호재만 존재할지, 아니면 뭐 테이퍼링이든 금리 인상과 관련된 문제이든 뭔가 악재가 뜨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고점과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악재가 찾아왔을 때 월봉상 전봉 저가를 붕괴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붕괴하지 못하면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전봉 저가를 붕괴하지 못한 상태로 내려오면 어떻게든 감아서 월말에는 양봉으로 돌리려고 하는 힘이 작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이 왔을 때 몇 포가 빠졌네, 몇 프로가 빠졌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8월 달에 저가를 붕괴하느냐 여부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나스닥 지수 월봉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